어떤 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들이 벽을 쌓는 것은 당신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이 비추는 거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때 갑옷처럼 둘렀던 침묵이 지독한 외로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피형 인물이 마침내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피형 인물의 내적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감정적 전쟁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자기 완결적이고 독립적이며 누군가에게 애착을 느끼는 일 따위에는 면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차분한 어조로 말하고 감정과는 늘 거리를 두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활기를 얻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겉모습 아래에는 끊임없이 모순과 씨름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가까워지기를 뼈저리게 갈망하는 마음 말입니다. 회피형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행동 너머에 있는 복잡한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독립성은 결코 자유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감정적 경험, 즉 자신의 취약함이 거절이나 방치 혹은 감정적 혼란으로 되돌아왔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벼려낸 차가운 방패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마음을 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계선으로 위장한 두꺼운 벽을 쌓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분열은 지독한 모순을 낳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 연결을 매우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진정한 친밀감을 건넬 때 그들의 신경계는 이를 선물이 아닌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친밀감은 자신의 자율성을 잃거나 타인의 기대에 숨막히게 잠식될지도 모른다는 깊고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촉발시킵니다. 아무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갇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감정적으로 깊이 교감한 직후 때로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뒷걸음질 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수년 동안 완벽하게 다듬어온 모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바로 그 무언가가 그들의 가장 깊은 불안 또한 일깨우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사랑은 종종 아득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관계 속으로 몸을 던져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 벅찬 감정에 굴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추락할까봐 자신이 그토록 애써 지켜온 자아를 잃어버릴까봐 공포에 질려 바닥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통제력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함으로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처참한 항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두는 쪽을 택합니다.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요구하는 취약함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전쟁은 감정적인 탈진을 불러옵니다. 그들은 갈망과 후퇴 사이를 진자처럼 오가며 손을 뻗었다가도 이내 거두어들이는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열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감정의 줄다리기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감정적인 안전함입니다. 숨이 막힐 듯 잠식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안전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방어 기제는 종종 그 가능성마저 망쳐버리곤 합니다. 외로움이 그들의 자급자족이라는 가장자리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음에도 그들은 혼자인 편이 낫다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자신의 거리두기를 합리화합니다. 회피형의 마음속에서 사랑은 평화로운 정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본능이 얽힌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들의 이성은 가슴이 결코 잊으려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온전히 느껴야 할 관계 속에서 애정을 분석하고 헌신의 크기를 재고 끊임없이 위험을 계산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모든 행동은 타인에 대한 방어일 뿐만 아니라 그들 내면의 감정적 굶주림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관계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수면 아래에서는 그 욕구가 더욱 강렬하게 자라납니다.
마침내 그들은 논리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그 어떤 독립심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아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바깥 세상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그저 차갑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머물라고 하지만 머리는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사랑을 속삭이지만 두려움은 숨으라고 소리칩니다. 욕망과 방어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바로 이 불협화음이 회피형 인물의 존재 자체를 정의합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그들은 침묵의 고통 속에서 윷바퀴를 돕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것, 두려움 없는 진실한 연결을 결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말입니다. 회피형 인물에게 각성의 순간은 결코 요란하거나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격렬한 다툼 중에 오지도 않고 누군가의 애원하는 말을 통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거리를 둔 뒤에 찾아오는 정적 속에서, 한때는 위안이었지만 이제는 고문이 되어버린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한때 자신이 밀어냈던 사람이 마침내 다가오기를 멈출 때 회피형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거리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을 한 팔간격으로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사랑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결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잔인한 현실이 될 때, 전화기가 더 이상 울리지 않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담긴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때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대한 공허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한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침묵은 귀를 찌를 듯한 굉음이 됩니다. 그 끔찍한 고요함 속에서 회피형은 평생을 바쳐 회피해온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것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을 아껴주었던 사람의 부재는 논리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억누르려 합니다. 일이나 반복되는 일상, 무의미한 만남으로 스스로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정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진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진 늦은 밤, 오롯이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졌을 때 그것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깨달음은 번뜩이는 찰나의 명료함으로 오지 않고 아주 천천히 실타래가 풀리듯 다가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따뜻했던 위로의 조각들, 그 모든 기억이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을 때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성스러운 무언가로서 말입니다. 각성의 순간은 종종 지독한 혼란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미 잊었다고 자부했던 사람에 대한 생각을 왜 멈출 수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그저 향수나 습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그 이상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때 진짜이고 희귀하며 자신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들었던 무언가를 가졌었다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인정입니다. 그들이 밀어냈던 사랑이 이제 그들의 곁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으로서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안전함을 택함으로써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울로서 말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회피형은 자신이 독립성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이야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가 결코 자유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강인함의 가면을 쓴 비겁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각성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누군가의 애정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순간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려 다가왔을 때 굳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평가하는 대신 부드럽게 자신을 바라봐주던 상대방의 눈빛,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던 인내심, 통제하려 하지 않았던 그 맹목적인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그 기억들은 쓰라리게 다가옵니다. 회피형이 친밀감에 대해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자유를 빼앗으려 했던 게 아니라 그 자유를 함께 나누려 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음을 아주 깊게 베어냅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커질수록 불편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때 단단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감정의 벽이 이제는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공간이 이제는 지독한 고립으로 다가옵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침묵, 거리두기, 그리고 자기 방어의 패턴들이 결국 스스로가 겹겹이 설계한 감옥이 되어버렸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계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온전히 경험해야 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각성이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이고 몹시 불안하며 종종 뼈저린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삶을 완전히 뒤바꿀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난생 처음으로 회피형은 상실의 무게를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아픔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복했을 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은 결코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로소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단 한 번도 적이었던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침묵은 이제 그들이 평생을 도망쳐왔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이끄는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아무리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연결만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진실로 말입니다. 회피형 인물이 마침내 자아의 죽음과 그림자 직면이라는 단계에 도달할 때 이것은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통제력, 자립심, 그리고 감정적 거리두기에 굳건한 뿌리를 둔 정체성을 구축해왔습니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곧 강인함이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은 나약함이며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별과 침묵, 그리고 자기 방어가 더 이상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 그들의 내면의 기반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랑마저 철저히 막아버린 거짓된 자아를 낱낱이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회피형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살아남기 위해 꾸며낸 모습 사이의 괴리를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회피형에게 자아는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거절, 굴욕감, 감정적인 의존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곳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벽은 한때 가까움이 고통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처를 가져다 주었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절박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사람, 자신을 둘러싼 두꺼운 껍질 너머를 꿰뚫어 보았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요새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회피가 스스로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고립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심하게 연출된 통제력과 독립성이라는 이미지는 점차 텅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위안이 되었던 알량한 자존심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번번이 혼자 남겨지는 결말을 맞이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외부와의 충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자기 인식을 통해 바로 이 지점에서 자아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이 상태에서 회피형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자신의 숨겨진 이면, 즉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그들이 부인해왔던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친밀감에 대한 열망,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거절당했던 상처, 그리고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다는 깊은 욕구까지도 말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몹시 불안한 일입니다. 자아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강인함이 아니라 통제로 위장한 겁쟁이 같은 두려움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상처받지 않는다며 부렸던 자존심이 사실은 거절에 대비해 입었던 두꺼운 갑옷에 불과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는 그들이 수년 동안 묵살해왔던 진실을 속삭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깊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사랑이야말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직면은 종종 깊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마음이 낱낱이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한 듯한 기분마저 느낍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오만한 패턴을 자각합니다. 사람들을 거칠게 밀어냈던 시간들, 솔직함 대신 비겁한 침묵을 택했던 순간들, 그리고 거리를 두는 것을 안전함으로 착각했던 수많은 상황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의 고통은 몹시 날카롭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환상 자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뼈아픈 정체성 위기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은 지금껏 스스로 믿어왔던 유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영영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실의 한가운데에는 낯선 형태의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가뒀던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겹겹이 쌓인 자기 방어 기제 아래 숨겨져 있던 투명하고 연약한 진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림자와 나란히 앉아 그들은 한때 스스로 혐오했던 자신의 모습들, 예민함, 감정적 갈증,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욕구 등이 결점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깊이 묻어두어야만 했던 자아의 소중한 파편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마주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것을 자기 안으로 따뜻하게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그 감정들을 껴안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단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독한 내면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끔찍한 불편함 속에서 변화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정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내면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비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아의 죽음과 그림자와의 직면은 그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평생토록 피해 다녔던 대상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눈부신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감정의 거울은 회피형의 각성 과정에서 가장 심오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밀어냈던 사람이라는 맑은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지로라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걸쳐 그들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해왔고 그 분리감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맹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회피가 꽁꽁 숨겨둔 것들을 기어코 들춰내고 맙니다. 깊은 애정과 인내심,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들의 가장 빛나는 장점뿐만 아니라 가장 깊고 대슨 상처까지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 말입니다. 이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두려움, 갈망, 그리고 지독한 저항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회피형은 눈을 돌리고 그 모습을 한낱 환상이라 치부하려 발버둥 칠지 모르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때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의 다정한 톤에 자신의 방어 기제 너머를 꿰뚫어 보았던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진실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비난이나 가혹한 평가로 오해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깊이 사랑하려 다가올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모든 애정 어린 행동이 수년 동안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환하게 비추는 무자비한 조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친밀감이 자신이 애써 구축해온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이미지를 위협한다고 느끼기에 사랑을 무단 침입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를 거칠게 밀어내고 뒤로 물러서고 시험하고 감정적인 거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의 깨진 균형을 되찾아 줄 거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상대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거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거울이 비추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다정한 돌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지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었던 그들 스스로조차 외면했던 몹시도 슬픈 갈망의 투영입니다. 그 거울이 깨어지고 그 사랑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도망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빤히 응시하던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정의 거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종종 뼈저린 고통을 동반하며 작용합니다. 그 관계의 기억들은 단순히 위안을 주던 순간이 아니라 하나의 뼈아픈 교훈으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자신이 매정하게 돌아섰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주었던 그 사람의 인내심, 자신의 얼음 같은 차가움 앞에서도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랑을 떠올립니다. 이 기억들은 심장을 예리하게 후벼팝니다. 예전에는 차마 직면할 수 없었던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숨 막히도록 버겁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사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냈던 그 다정함이야말로 자신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철저한 부재를 통해서만 그들은 그 찬란한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깨달음 속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대를 자신의 치부를 잔인하게 드러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영영 잃어버렸던 것, 바로 깊이 느끼는 그 아름다운 능력을 되찾아준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단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곧 강인함이라는 오랜 환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훌륭한 자제력이 아니라 단지 절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비겁한 두려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거울은 사랑이 자신에게 닿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애썼는지 보여줍니다. 관계가 결코 숨막히는 구속이 아니며 마음을 여는 것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던 그 간절함을 말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들은 사랑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바라봅니다. 그것은 나를 해치는 위협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이 깨달음에는 짙은 죄책감이 동반됩니다. 자신의 과거 선택들, 스스로 만들어낸 잔인한 거리감, 그리고 받는 법조차 몰랐던 그 벅찬 애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죄책감 안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각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그 자각으로부터 비로소 변화의 위대한 가능성이 싹삽니다. 감정의 거울은 그들에게 타인을 향한 연민 또한 가르쳐줍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은 자신을 고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만나고 싶어 했을 뿐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순간에도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준 그 사람에게 눈물겨운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세상에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내 주었다는 것을. 겹겹이 두른 경계가 강인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굳게 담은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비겁한 회피였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갈라진 틈새 사이로 누군가 자신을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었는지를 보게 되면서 그들은 마침내 그와 똑같은 다정함으로 스스로를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거울은 단지 과거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방어 기제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사랑이 나를 해치는 위협이 아닌 나를 치유하는 따뜻한 진실임을 허락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부신 계시가 됩니다. 온전함으로의 회복은 회피형의 감정적 여정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벅찬 변화의 단계입니다. 이때 그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인간성의 투영임을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철수, 부정, 그리고 뼈아픈 자기 성찰의 끝없는 순환을 거친 후 그들은 철저한 고립이 비록 안전하게 느껴졌을지라도 결국 자신을 텅 빈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두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감정적인 독립을 강력한 힘과 동일시하며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곧 무적의 상태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의 무게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짓누를 만큼 무거워질 때 그들 내면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 고요한 강인함은 어느새 지독한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종교처럼 숭배했던 고독은 후회의 메아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텅 빈 정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진정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애써 쌓아온 독립성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때 스스로 가차없이 추방해버렸던 자신의 눈부신 모습들, 즉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능력을 마침내 자신의 일부로 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함으로의 회복은 잃어버린 상대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산조각 났던 내 영혼의 파편들을 다시 온전히 되찾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회피의 본질은 자아의 가혹한 분열입니다. 깊이 느끼는 자아와 깊이 두려워하는 자아로 한 사람을 잔인하게 쪼개어 놓는 것입니다. 상실과 뼈저린 반성을 통해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적 전략이 결코 사랑을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가까워지는 것을 고통으로 기억하는 마음속 웅크린 어린아이를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치유는 그 어린아이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작은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한때 아무도 필요 없다고 악을 쓰던 내면의 목소리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더 솔직해지며 꽁꽁 묻어두었던 찬란한 진실들을 속삭입니다. 관계가 결코 나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곧 누군가에게 잠식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은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내어주는 것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사랑에 대한 그들의 관점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랑은 더 이상 팽팽한 통제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등한 존재들 간의 따뜻한 대화이며 강인함과 연약함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이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홀로 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경이로운 방식들로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감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기꺼이 두 팔 벌려 받아들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적당한 거리감과 친밀함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맹목적인 의존이 아니라 아름다운 상호작용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이 다른 마음을 비추는 인간관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을 한없이 넓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때 감정 표현이라면 기겁하며 물러서던 회피형 인물이 이제 감정의 언어를 새롭게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보고 싶어, 혹은 나에게는 네가 정말 소중해 라고 말입니다. 의무적인 연기나 방어 기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오롯이 담은 진심 어린 행동으로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신을 철통같이 방어해주던 그 삭막한 벽은 이제 언제든 환영하며 열릴 수 있는 따뜻한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수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억압의 무게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내 안으로 깊이 들이는 행위는 더 이상 처참한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가장 안락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함으로의 회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아름다운 통합의 과정입니다. 강인함과 예민함이 서로 반대되는 적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해주는 평생의 동반자임을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다시 연결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도 온전히 연결됩니다. 감정을 적대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내 영혼 어디에 치유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친절하고 지혜로운 길잡이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랑은 이제 그들의 흔들리던 두 발을 단단히 땅에 딛게 해주는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온전함은 무언가를 억지로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불완전함에 대한 수용, 앞날의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그리고 사랑에는 언제나 가슴 아픈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에 대한 기꺼운 수용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험을 기꺼이 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슴 뛰는 진짜가 됩니다. 독립성과 취약성, 그 두 가지를 모두 다정하게 껴안음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회피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고 진정성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 진화합니다. 온전함으로의 회복은
회피형이 더 이상 사랑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바로 그 찬란한 순간입니다. 사랑이 결코 자신을 가두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완벽하게 채워주려 했던 것임을 마침내 배웠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의 여정은 사랑을 오만하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앞에 순수하고 겸허하게 항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싸우기를 멈추고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따뜻한 것을 두려워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안전을 위해 쌓아 올렸던 그 거대한 벽이 사실은 아무도 진짜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마음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차가운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그 단단했던 벽을 기꺼이 허물어뜨릴 때 수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랑이 온전히 닿도록 허락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맹렬히 부정했던 그 누군가를 향한 갈망은 그들을 다시 따뜻한 인간성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수용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발견합니다. 사랑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약점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눈부신 진실을 말입니다.